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18회 남아시아 국가의 국명과 지명의 기원. 인도 역사 전편을 통해 현재의 인도를 통치한 세력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동해온 아리안이라고 합니다. 이들 아리안의 존재를 모르고는 남아시아의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도 역사의 시온 문명인 인더스 문명이 있었던 곳을 메르가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르는 마르세유의 마르와 동일한 마을 도시라는 의미이며 가르는 코리아의 코리와 동일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인을 코리안이라고 하는데 이들 코리안들이 살고 있는 한국에도 가리라는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가리와 코리는 동일한 말입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메르가르는 기원전 7000년에서 기원전 3200년까지의 가장 중요한 신석기 고고학적 장소 중에 하나이다. 그곳은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의 가치평원에 있다.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농경과 축산의 증거를 지닌 최고 오래된 곳이다. 메르가르 문명이 발견된 장소가 발루치스탄주의 가치평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와 한자가 혼합된 놀라운 단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한자는 한국인들의 글자입니다. 현 신강에 우름치라는 지명이 있는데 우름이란 오름, 올라가는 곳이며 치는 언덕이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의 발은 밝은 의미이며 치는 언덕을 말하며 스탄은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파키스탄의 카치란 카는 샤카 밝은이며 치는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대서양에 있는 섬 카라치코의 카라는 가라가리인 코리아의 코리이고 치는 언덕이라는 말이며 코는 카인 스키타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들과 지명들이 사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더스 문명을 메르가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터키의 인사말이 수상합니다. 터키의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메르하바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메르와 터키 인사의 메르하바의 메르는 동일한 말로 마을인 도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메르하바의 하는 또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아바트의 하와 동일한 말로 이 하는 샤라고도 하며 밝은 의미를 나타내며 바 역시 밝은을 의미합니다. 현 인도의 인사말이 나마스테 또는 라마스테입니다. 나마라마는 브라마니 바라무니의 밝은이라고 했으며 스는 무엇의 소유격이고 테는 땅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국명 지명을 떠나 인사말까지 한국어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아시아의 역사가 시작된 곳, 즉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세력들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아시아에 자리 잡은 곳이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에 있는 페시와르 지역입니다. 이 페시와르가 중앙아시아에 대법왕청이 있었던 파축의 지명이 그대로 이입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파키스탄 땅에는 현재와 같이 인도인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 대영 제국의 이간질로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현 인도의 땅에서 이곳 파키스탄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국가이지 그 이전에는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조작한 대영 제국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부처님의 불교를 파괴시키고 조작해서 실크로드상에 묻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들 불교의 흔적을 현재의 인도로 이입하는 조작을 해서 불교의 부처님이 현 인도에서 태어나 존재한 것으로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인도가 부처님과 불교가 탄생한 곳이라고 조작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 인도에는 전통적인 불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파키란 파인 법왕청에 있는 발근이며 스탄은 땅의 의미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라마바드의 이슬은 이스인 밖의 의미라고 했으며 라마는 바라무니 브라만의 발근이라고 했으며 바드는 밝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전 수도였던 카라치와 인더스 문명에 있었던 카치 평원은 정확히 같은 말과 의미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제정일치 시대에 종교를 관장하고 정치를 행한 법왕청이 있었으며 제정 분리의 시대 이후 현 인도에 정치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안엑스도 궁금한 것은 이곳 파키스탄에 살고 있었던 원래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혹시 이들이 네팔인들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재 인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드라비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언어와 현 한국의 언어가 상당히 많은 단어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즉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한국어가 현 인도의 남부 지역까지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지역 대부분의 지명들과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역사 속의 지명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나중에 대당새역기나 왕오천 축국전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역사와 지명들이 이곳 현지의 인도에 조작 이입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에 준비된 제본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입니다. 카트는 스키타이 키타이의 키터 카토와 동일한 말이며 만두란 가득한 땅인 만주와 동일한 말입니다. 네팔에 있는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산맥이 히말라야입니다. 이 히말라야라는 말이 한국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말은 흰머리, 흰마루라는 말로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면 백두가 됩니다. 즉 한국인들이 민족의 용산으로 알고 있는 산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네팔의 옆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명 부탄은 불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인 파이어는 밝기 때문에 밝은 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각을 바꿔 남아시아의 남부를 보면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도는 콜롬보인데 남미 국가 콜롬비아의 콜롬과 동일한 말로 의미는 콜은 음을 두 음절로 분리하면 코리가 되고 롬은 로마 라마의 발근이 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스리랑카의 콜롬보와 남미의 국가인 콜롬비아의 콜롬이 같은 의미와 말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글라가 그리 구루 가리인 코리아의 코리이기도 하며 데시란 도시 땅이라는 말입니다. 수도인 다카란 다는 많다는 의미이며 카는 스키타이의 밝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에 있는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한국어와 상통하고 있으며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 지방은 수많은 단어가 한국어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로써 남아시아는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회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인 차이나, 티베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 대해 밝혀드릴 예정이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